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70년 전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6.25 한국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6.25 한국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이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그럼 이제부터 통일 레시피 해시태그 소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징어와 낙지를 구별할 수 있나요? 그런데 낙지가 북한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 다음 날 남한에 살던 남돌이는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가서 남돌이는 북한의 북순이에게 오징어 10마리를 샀어요. 그런데 남돌이는 순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북순이가 준 것은 오징어가 아니고 낙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돌이는 북순이에게 아줌마 이거는 낙지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북순이가 무슨 소리예요? 이건 오징어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남돌이와 북순이에겐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북한에서는 우리 남한과 다르게 오징어를 낙지, 낙지를 오징어라고 한대요. 남한과 북한은 같은 언어와 한글을 사용하지만 무려 75년 동안 분단된 채 시간이 지나면서 단어의 의미가 서로 달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그럼 왜 우리 민족은 75년 전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걸까요? 친구들, 8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오, 똑똑한 친구들이 많네요. 맞아요. 광복절이지요? 그럼 광복절은 어떤 날인가요? 그렇죠.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날이에요.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고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독립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를 큰 소리로 외치며 독립의 기쁨을 누릴 때 38선을 경계로 북쪽으로는 소련이, 남쪽으로는 미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우리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럼 친구들과 선생님이 살고 있는 한반도 남쪽에는 어떤 국가가 생겼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1948년 8월 15일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곧이어 1948년 9월 9일에는 북쪽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1950년 북한과 남한은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이 되는 6.25 전쟁으로 서로 맞서 싸우게 되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기습적인 남침으로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군은 3일 만인 6월 28일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점령했어요. 이후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빠르게 내려갔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지도 2번의 노란색 점선이 바로 낙동강 전선이에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과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모인 국제연합군이 함께 낙동강 전선을 열심히 막아냈어요. 대한민국의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북한군을 낙동강 전선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6.25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작전을 생각했어요. 그 작전은 바로 국제연합군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이 성공시킨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하지만 인천 상륙 작전은 5천분의 1의 성공 확률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작전을 메가더 장군과 우리 국군이 성공시킨 거예요. 정말 대단한 군인들이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이후 우리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38선을 넘어 북쪽의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중공군이 북한군을 도와주면서 우리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다시
38선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남쪽의 낙동강에서 북쪽의 압록강까지 계속된 전쟁은 다행히 1951년 7월부터 남한, 북한, 국제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그만합시다라고 하면서 휴전회담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휴전회담 중에도 남한과 북한의 전투는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1953년 7월 27일 남한과 북한이 휴전협정을 맺으며 6.25 한국전쟁은 멈추었어요. 그럼 친구들, 과연 6.25 한국전쟁은 끝난 전쟁일까요? 아니에요. 6.25 한국전쟁은 전쟁을 끝나는 협정을 맺은 게 아니고 전쟁을 잠시 멈추는 휴전협정만을 맺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임진강에서 동해안까지 약 240km의 군사 분계선이 설정되었고 남한과 북한은 직접적인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비무장지대인 DMZ를 만들었어요.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어요. 특히 6.25 한국전쟁은 이후 남한과 북한의 인구의 6분의 1이 줄었다고 해요. 또한 3년 동안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건물, 철도 등 주요 경제시설이 파괴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많은 남과 북의 사람들이 가족과 고향을 잃고 오랜 시간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만약 가족과 떨어져 만날 수 없다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남한과 북한이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6.25 한국전쟁은 비록 잠시 멈추고 있지만 이후 남과 북은 과연 함께할 수 있을까요? 전쟁으로 싸우며 서로 미워하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친한 친구와 싸우고 화해해 본 적이 있나요? 싸웠던 친구와 화해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싸웠던 친구와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한 부분을 찾아보고 사과하고 용서하며 서로의 잘못을 반성하면 되겠죠?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필요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소통한다면 우리는 아마 좀 더 빠른 미래에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세대 언어 영역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통일세대 언어 영역 첫 번째 문제. 더운 여름 얼음이 들어간 과일 주스를 마시면 정말 시원하겠죠?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과일 주스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처음 만나는 북한말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첫 번째 힌트는 네 글자입니다. 아직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힌트 줄게요. 두 번째 힌트는 북한에서는 과일 주스를 과일 땡땡이라고 한답니다. 땡땡에 알맞은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과일 주스의 북한말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짜잔! 정답은 바로 과일 단물입니다. 어때요? 정답을 맞춘 친구가 있나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 정말 축하해요. 그리고 정답을 맞추지 못한 친구들 실망하지 마세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통일세대 언어 영역 두 번째 문제는 북한에 살고 있는 친구가 어제 먹은 음식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친구가 나는 어제 꼬부랑 국수와 고기겹빵을 먹었어 라고 얘기했어요. 과연 어제 북한 친구가 먹은 꼬부랑 국수와 고기겹빵은 무엇일까요? 벌써 정답을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첫 번째 힌트는 꼬부랑 국수와 고기겹빵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아직 어려운가요? 그럼 두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초성 퀴즈예요. 꼬부랑 국수는 리을과 미음입니다. 그리고 고기겹빵은 히읗과
비읍과 기억입니다. 이제 정답이 생각났나요? 정답은 바로 라면과 햄버거입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음식인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소중한 문화재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외국으로 유출되었어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몰래 외국으로 유출된 문화재 중에 북관대첩비가 있어요. 북관대첩비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 싸워 승리한 의병을 위해 세운 비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북한대첩비가 1978년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서 발견됐어요. 우리나라는 곧바로 일본에게 북한대첩비 반환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필요하므로 북한대첩비를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은 북한대첩비를 일본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북한대첩비 반환 사업을 함께 시작하였고 마침내 2005년 10월 20일 북한대첩비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후 북한대첩비는 원래의 소재지인 북한, 한북, 길주에 복원되었어요. 이처럼 남한이 홀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 북한대첩비 반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 함께 힘을 합쳐 결국엔 북한대첩비를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문화재 반환과 위안부 문제, 독도 영토 분쟁 같은 민족적 합의와 해결이 필요한 문제는 남한과 북한이 단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함께 힘을 합쳐 모은다면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죠?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할까요? 독도 바다 밑에는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하이드레이트라는 지하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특히 하이드레이트라는 미래의 에너지 자원으로 인류에게 꼭 필요한 지하 자원이에요. 그리고 북한에는 히토류라고 하는 지하 자원이 풍부해요. 히토류는 미래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필수 자원이에요. 만약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본과 기술과 노동력으로 하이드레이트와 히토류를 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드레이트와 히토류는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이후 국제적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떨어져 있는 것보다 통일이 되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금까지 각자가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와, 친구들의 목소리가 선생님한테 다 들려요. 우리 친구들의 꿈이 너무 멋지고 다양하네요. 우리 친구들이 바라는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꼭 힘을 내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려면 우리 친구들의 미래는 전쟁으로 혼란스러워야 할까요? 아니면 평화로운 시대여야 할까요? 당연히 평화로운 시대여야겠죠. 우리 친구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대는 반드시 남한과 북한이 평화롭게 교류하며 통일을 이룬 시대가 아닐까요? 오늘 선생님과 6.25 한국전쟁의 아픔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어때요? 통일은 꼭 필요한가요? 우리 친구들이 꼭 통일을 완성하는 주인공이 되길 바래요. 친구들, 안녕!